박세리 씨를 내세워서 3천억 골프 관광. 이게 애초에는 단순한 부녀 갈등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이끄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 재단이 이틀 전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소식 저희가 이틀 전에 뉴스탑10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의 배경에 3천억 원대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박세리 프로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직을 하면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세리는 내 아이 자식이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박세리 감독의 부친인 박모 씨가 3천억 원대, 여기 지금 정부 로고가 있는 걸 보니까 부녀 갈등의 이런 고소, 사문서 이게 아니라 이 부분 정부까지 속았다, 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까?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가 위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문서가요. 그냥 뭐 이 법인 사업과 관련한 그런 서류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 주도로 진행 중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참가 의향서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에서 2년 전부터 이 갯벌을 메워서 대형 레저 단지,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회사들이나 업체들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런데 그 축구장 한 200개 정도 규모로 골프 관광 단지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컨소시엄 중에 한 이 업체가 바로 박세리 희망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 참가 의향서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로 제출이 되니까 골프장 건설하고 골프 관광 사업을 조성하는데 골프 여제인 박세리 이름으로 골프학교도 조성하고 골프장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가한 업체가 이 박세리 씨 부친과 접촉을 해서 이 참가 의향서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 측에서도 모르고 이걸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업체는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새만금 개발청 관련해서 관계자의 목소리와 박세리 감독 측 변호인의 입장도 한번 나란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가 직접 발표를 우선협상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자에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직접 오셔서 그 PT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당신이 박세리를 대행을 해서 자기가 희망재단 회장직을 역임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가 계속 의견이 있었어요. 마치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 님은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 허전 변호사님. 박세리 감독의 부친 아버지의 해명을 좀 들어볼까요? 시공사가 딸이 있어야 새만금에서 골프학교 설립을 허락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권유했고 아버지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이게 해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문서 위조, 도장을 몰래 판 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 얘기로는, 그러니까 박세리 씨 부친 얘기로는 마케팅 회사인 세리 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에 쓰던 도장이 있는데 그걸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그 서명 옆에 날인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쓰는 법인 도장이나 법인 인감은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부친이 얘기로는 시공사가 이렇게 박세리가 있어야지 골프학교 설립을 허락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에 권유를 해서 내가 아버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만연하게 도장을 날인하고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예.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있는 어떤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재단이고 그게 정관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니까 내가 그냥 나서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만연하게 이 도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비영리 재단이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차피 이사의 의결을 붙여봤자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서류를 조작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허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제 약간의 과거 사례를 끌어올게. 박세리 감독이 과거에 불과 2년 전에도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 뭐 우승 상금집, 뭐 이런 금전적인 물질적인 효도 뭐 이런 건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과거 이런 사례와는 좀 결이 다른 문제,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죠. 박세리 씨가 개인적으로 번 우승 상금이라든가 수익으로 부모님께 저택을 사드리고 뭐 시계, 뭐 명품 시계를 사드리고 반지를 사드리고 이거는 딸로서 어떤 도리를 다하는 그런 부분이고 박세리 씨의 어떤 경제력이 된다고 하면 그게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개인이 아버지를 고소한 상황이 아니에요. 박세리 씨가 대표로 있는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그러게요. 정관상 위배가 돼서 할 수 없는 사업에 이 희망재단의 사업 참가 의향서라는 것이 조작이 돼서 제출이 됐고 그 주체가 박세리 씨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이 희망재단 측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의결로 이 희망재단이 피해자가 되어서 박세리 씨 부친을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떼놓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당국도 끼어 있는 사건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뭐 실제로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니라 박세리 감독 본인이 아니라 박세리 감독 측이 고소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부까지 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반응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